왓썹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갤럭시 언팩 때문에 뉴욕을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갤럭시 워치 8을 메인 워치로 꾸준히 사용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워치 8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 시리즈 중 최고 정도인 것 같아요. 여전히 혁신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워치가 나가야 할 방향, 갤럭시 워치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점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마트워치란 게 등장 때는 꽤나 각광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넥스트 디바이스 그런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알림을 확인하는 그냥 시계 정도로 그쳐있죠. 애플워치 1이 2015년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다 할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스마트워치가 출시될 때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8도 루머 때만 해도 더더욱 기대를 안 했어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고 실제로 사용해본 갤럭시 워치 8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나빴는지 장단점을 모조리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치 8은 디자인과 무게면에서 큰 변화를 줬습니다. 최초로 쿠션 디자인을 채택하게 되면서 두께와 무게 모두 줄일 수 있었고요. 돌출된 러그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죠. 이게 생각보다 착용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밀착력도 좋아져서 운동 측정이나 건강 측정 성능도 많이 높아진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번에 워치 클래식과 워치 8 둘 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이 착용감 때문에 저는 결국 워치 8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뻤던 건 저는 클래식이 더 예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워치 8을 선택한 건 30g이나 더 가벼워서 수면 측정을 할 때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러닝 코치 기능입니다. 사실 베타 버전이라 성능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동기부여,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준다는 점에서 감성적으로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건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런 게 어려워서 돈을 내고 강습을 받는다든지 코치님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의지를 꺾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이번 워치 8의 러닝 코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루틴, 그 체계적인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줘요.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게 해주고 그 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한 달 단위로 레벨업이라든지 큰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줍니다. 특히 모든 운동이란 건 점진적 가부화가 중요하거든요. 매일 조금씩 더 힘들게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켜줬어요. 보통 러닝코치 프로그램에 맞게 뛰다 보면 4분의 3 정도 했을 때 정말 엄청 그만두고 싶어지는 구간이 오는데요. 평소 같으면 그때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러닝코치를 켜두면 오늘 이거 실패하면 결국 또 내일 힘들게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4분의 3 구간은 언젠간 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오늘 했다 안 했다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더라도 마저 클리어하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동기가 부족해서 매번 실패했던 그런 초짜 러너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좀 제대로 달릴 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정식 버전도 아니고 개인화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AI 버전도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초짜면 충분히 좋아서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새로운 건강 관련 기능들이 꽤 유용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건강을 떠올리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죠. 운동, 식단, 수면이잖아요.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측정이나 아까 말한 코칭 기능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새롭게 생긴 항산화 측정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엄청난 혁신적인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은근 해보면 점수로 딱 보여지니까 식단에 괜히 신경 쓰게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야채를 많이 먹으면 점수가 높아지기도 하니까 괜히 야채를 더 먹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혈관 부하 측정이나 수면 코칭, 러닝 코칭 등등 모든 기능들이 건강에 최소 신경을 쓰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건강은 분명 더 좋아지는 디바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이번 워치 8부터 들어간 제미나이가 꽤나 괜찮아요. AI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죠. AI 기능을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고 워치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입력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정보량, 보여지는 정보량이 적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넥스트 디바이스로 사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 기능들은 대부분 음성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음성으로 필요한 정보를 듣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조금만 지나면 진짜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말로 다 하잖아요. 뭐 아이언맨이 타자 치진 않잖아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뭐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것 같고, 뭐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디바이스가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시작을 뭐 제미나이로 맛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단점들, 궁금해하실 부분들 또 설명을 해드리죠. 이건 뭐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휴대하는 모든 기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면 측정을 통한 수면 호치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매일매일 착용해야 되고 밤낮 구분 없이 착용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배터리는 이틀밖에 안 가니까 배터리가 항상 부족해요. 사실 뭐 충전 속도라도 좀 높아졌으면 확실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전 속도, 뭐 배터리 잔량 모든 게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뭐 성능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부분은 무조건 단점이라고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좀 자잘한 단점인데, 요번에 밴드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뭐 편하진 않더라고요. 뭐 전작에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갤럭시 워치 8은 분명 워치 7, 워치 6 때보다는 잘 다듬어진 스마트워치입니다. 두께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착용감을 개선했고,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해 본질에 충실했죠. 물론 배터리 문제 같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도 자잘한 속도 개선, 기능들 이런 것만 변화가 있어서 안 바꾸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워치 8은 기변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워치 5를 계속해서 썼었거든요. 이번 워치 8은 이렇게 기변을 했어요.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또 뭐 예쁘잖아요. 시계란 게 또 패션 아이템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워치 8을 살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